이번에 찾아온 동네는 일산 호수공원. 우리 고등학교 때 100일장을 여기로 왔었지. 거의 10수년 만에 왔다. 이번에는 정발산역 호수공원 근방에서 맛집을 찾아볼 건데, 일산 호수공원에는 일산 번화가 양대 산맥이 있지. 일산 문화광장, 독립운동 기념탑을 사이로 좌우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먼저 찾아온 곳은 일산 번화가의 화석 라페스타. 여기도 10수년 만에 왔다. 한 20년 전에 엄청 핫했던 일산의 쇼핑 문화 중심가 라페스타다. 지금은 물론 킨텍스도 생기고 옆에 밤리단길도 있고 갈 데가 너무 많아져서 예전만큼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라페스타 인근에서 맛집 한번 찾아보자. 라페스타에서 먼저 방문한 집은, 라페스타에서 고깃집은 이 집인가? 올해로 20년이 넘었다는 일산 라페스타의 화석 우야우야 대패 삼겹살.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집이기도 하다. 내부가 엄청 넓다. 옆에 가게도 확장을 하셨네. 메뉴는 이렇게 꽤나 메뉴가 많은데, 간판에 나와있듯 대패 삼겹살로 2개 주문, 반찬이 먼저 나오는데 와, 파절임에 콩나물, 양념게장에 파김치, 쌈채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리고 내가 주문한 대패 삼겹살이 2인분이 나왔다. 와, 푸짐하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샐러드 바로 가면 이렇게 계란말이, 버섯, 미역 냉국에다가 수박까지, 서비스 쌈채소도 이렇게 가득. 이 집 대단한데? 이걸 다 준다고? 일단 대패 삼겹살은 금방 익으니까 채소 좀 구워주자. 콩나물에 김치에 파김치도 올려서 구워주고, 떡에다가 마늘까지. 그리고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는데, 잠깐만, 무언가를 또 주셨다. 된장국에 계란찜, 꼬치 오뎅까지 서비스. 이 모든 반찬이 다 서비스다. 이 정도면 거의 한식 뷔페급 반찬 아닌가? 반찬 맛집이야. 주전자에 담긴 꼬치 오뎅도 한입. 와, 이거는 진짜 포장마차 스타일이다. 국물이 칼칼해. 끝내주는데, 여기에 촉촉하고 도톰한 계란말이도 아주 굿이다. 잘 구워진 대패 삼겹살은 구운 파김치랑 배추김치랑 같이 한입 먹어보면 이야, 끝내준다. 대패 삼겹살은 바삭하게 구워져서 아주 고소하고, 여기에 파김치 엄청 잘 익었다. 새콤해. 배추김치 역시 잘 익었는데 구워지면서 김치에서 단맛이 난다. 이번에는 파무침에다가 잘 구운 콩나물을 올려서, 그렇지, 주변이 전부 다 고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이야. 그래서 쌈도 한입. 끝내준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유형의 고깃집인데, 대패 삼겹살이 1인분이 18,000원이면 조금 비싸지 않나 했는데, 먹어보니까 반찬을 무지막지하게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다. 게다가 반찬들은 전부 리필 가능. 그 옆에는 양념게장, 달콤하면서 칼칼한 양념맛. 이거는 완전 밥 반찬이다. 여기에 계란찜까지. 이렇게 고기를 먹다가 마지막으로 후식까지 있다. 수박 주는 고깃집 처음 봤다. 그 옆에는 비싼 체리까지 있지. 와, 달아. 맛있어. 체리는 새콤달콤하다. 처음 고기부터 반찬들, 마지막 과일까지. 고깃집이 그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도 장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신선한 충격을 준 우야우야 대패 삼겹살이었다. 다음은 만약에 낮에 고기를 먹어야겠다고 할 때 갈만한 곳, 점심 식사로 괜찮게 나오는 고깃집은 어디 없나? 고두리 김치 생삼겹살. 여기는 올해로 약 5년째 영업 중이라는 일산 라페스타 인근의 삼겹살집이다. 이 집에서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점심 특선, 김치찌개, 순두부 등등이 있는데, 여기 고두리 정식이라고 저렴한 가격으로 삼겹살 한 상을 먹을 수 있는 구성이다. 내부는 꽤나 넓은 구조였고, 여기 직접 가게에서 두부를 만드는 게 특이하다. 점심 메뉴 정식으로 시켰고, 기본적으로 소스가 5가지가 나온다. 김치 삼겹살에 김치도 아주 맛있어 보이고, 그 옆에 반찬들 어묵, 나물, 명이나물에 파절이, 콩나물까지.
여기에 오늘 만들었다는 두부에다가 삼겹살까지. 점심 메뉴 삼겹살은 120g이 나온다고 하고 모든 고기는 전부 김치랑 아주 맛있게 구워주신다. 해물 순두부까지. 와, 구성 좋다. 가성비가 엄청난 집이야. 일단 직접 만들었다는 두부 좀 먹어보면 오, 고소하다. 제대로 만든 듯한 단단한 식감인데 촉촉하기도 하다. 순두부도 직접 만드시는 거잖아. 오, 고소한데? 그냥 순두부가 아니라 조개, 꽃게가 가득 들어가서 아주 시원한 해물 육수의 맛이 난다. 역시나 고소한 순두부 맛도 너무 좋았고 반찬들까지 맛있는 한식이야. 여기 하이라이트 김치 삼겹살, 잘 구워진 고기 한 점 김치에 싸서 먹어보면 이야, 새콤하게 잘 구워진 김치 맛에다가 도톰한 고기의 고소함까지 굉장히 맛있다. 삼겹살의 김치구이 사실상 실패할 수가 없는 조합인데 이 집은 곁들여 먹기 좋은 소스들이 포인트를 준다. 새콤한 고추 절임, 달콤한 콩가루, 알싸한 와사비까지 이 소스들이 이 집 고기 맛을 확실히 올려준다. 특히 고추 다짐에다가 새콤달콤한 파절임과 같이 먹는 조합이 특히 맛있다. 지금 이게 점심때만 먹을 수 있는 인당 13,000원짜리 구성인데 너무 훌륭하다. 원래 이 집에 처음 올 때에는 살짝 노포식당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5가지 소스도 그렇고 꽤나 세련된 느낌의 현대적인 고깃집이었다. 직접 만든 두부도 좋고 김치도 맛있고 해물 가득 들어있는 순두부까지 기본적인 퀄리티 자체가 높았던 삼겹살 맛집 고두리 김치 생삼겹이었다. 여기가 라페스타 1세대 닭갈비집인가? 거의 20년째 영업 중이라는 1호 닭갈비. 라페스타 중앙을 가다 보면 바로 2층에 보이는 닭갈비집이다. 내부는 꽤나 널찍한 구조이고 저 앞에 샐러드 바가 있는데 여기 있을 게 다 있다. 그리고 이 집은 음료수가 서비스야. 이것만 해도 한 2-3천원 아꼈다. 메뉴는 닭갈비랑 막국수 단 2가지. 1인분도 주문 가능하다. 우동 사리만 하나 추가해서 주문. 이렇게 한상 직접 다 볶아주시는데 뚜껑을 닫고 잠시 뒤에 열어보면 우와, 맛있게 볶아졌다. 양념과 물을 넣고 조리듯 볶아주시는 비주얼. 중간에 양념도 한 수저 넣어서 간도 맞춰주신다. 우동사리 먼저. 역시 닭갈비는 우동이지. 맛은? 일단 이 집은 카레 향이 아주 진한 닭갈비 양념맛. 간이 많이 세지 않다. 은은하게 양념장을 물과 함께 조리듯 볶아내어서 많이 자극적이지 않은 맛있는 닭갈비다. 1인분인데 떡과 우동을 먼저 먹고 그 다음으로 고기를 먹으면 되는데 와, 부드러워. 역시나 은은하게 칼칼한 맛과 단맛이 느껴지는 맛있고 부드러운 닭고기다. 마늘도 올려서 쌈도 하나씩 싸먹는 거지. 좋아. 이게 철판이 엄청 넓적해서 양이 별로 안 될 줄 알았는데 큼직한 닭고기를 잘라서 우동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금방 포만감이 몰려온다. 오히려 양이 엄청 많아. 원래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볶아 먹어야 코스 완성인데 도저히 볶음밥은 못 먹겠다.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다. 라페스타의 오래된 닭갈비집.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좋아할 것 같고 가격도 맛도 좋아서 충분히 식사하러 올만한 1호 닭갈비였다. 다음은 라페스타 바로 옆에 위치한 올해로 약 4년차 영업 중이라는 딤섬 전방. 홍콩 요리 전문점이라고 한다. 라페스타에서 맛보는 홍콩 요리라니. 내부는 큰 느낌은 아닌데 혼밥하기는 좋은 구조다. 생각보다 메뉴가 단촐하다. 딤섬에다가 여러가지 덮밥과 면이 있는데 나는 동파육 덮밥에 여러가지 딤섬으로 시켜보자. 반찬으로 단무지와 자차이가 나오고 새콤달콤하게 간이 되어 있어서 맛있다. 먼저 샤오롱 바오와 동파육 덮밥이 나왔다. 우와, 비주얼 좋다. 그리고 가격이 다른 홍콩 식당보다 훨씬 저렴한 것 같아. 일단 동파육 먼저. 고기는 삼겹살인 것 같고 고기 먼저 살짝 먹어보면 맛은 우와, 동파육 입에서 그냥 살살 녹는 식감.
이 양념이 정말 특유의 향신료가 아주 살짝 은은하게 느껴져서 이국적인 맛도 나면서 살짝 달짝지근하고 많이 짜지도 않고 간이 딱 맞다.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는 동파육 느낌. 잠시 후에 시우마이까지 이렇게 한 상이 나왔다. 샤오롱바오 먼저 간장 살짝 올려서, 이게 첫 번째는 만두가 터졌다. 요령이 없어서 육즙이 다 떨어졌는데,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은박지에서 조심스럽게 만두를 들어 올려서 한 입에 먹어보면 이야, 수준급이다. 이게 지금 만두인데 마치 만두국을 한 수저 떠먹는 듯한 이 수분감. 만두 안에 들어있는 육즙이 감칠맛도 진하고 너무 맛있다. 고기도 튼실하고 굉장하다. 샤오롱바오 맛집이야. 그 옆은 시우마이. 이렇게 완자가 가득 차 있다고? 굉장히 튼실한 동그랑땡을 먹는 듯한 느낌. 달짝지근한 자차이랑도 잘 어울린다. 딤섬도 맛있지만 특히 입에서 살살 녹는 듯한 이 동파육 굉장히 매력적이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맛있는 홍콩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라페스타 맛집 딤섬 전방이었다. 이번에는 일산 문화광장 왼쪽에 위치한 곳 호수공원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 바로 웨스턴돔이다. 이름이 웨스턴돔이라 그런가 진짜 위에 돔 같은 게 있네. 사실 라페스타에 왔으면 웨스턴돔도 들리는 게 일종의 코스 아닌가? 웨스턴돔에는 어떤 맛집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자. 일단 웨스턴돔에서 돈가스는 이 집인가? 올해로 6년차 영업 중이라는 만돈. 웨스턴돔에서 사람 제일 많은 대표 맛집인 것 같다. 실내 인테리어 굉장히 깔끔해서 좋았고, 혼밥 좌석도 있어서 혼자 오기도 좋다. 그런데 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특이한 메뉴가 있다. 바로 나고야 정식. 나고야 전통 된장 소스를 곁들여 먹는 음식이라는데, 기본 돈가스는 많이 먹으니까 나고야 정식으로 한번 먹어보자. 불을 켜주시고 돈가스를 올려주시고 이 위에 소스를 부어주시는 거지. 이렇게 한상 특이하다. 정갈한데? 일단 우측에 밥과 국, 샐러드, 반찬도 다양하게 나오고, 돈가스는 3덩이, 그리고 옆에 있는 파를 올려 먹으라고 한다. 이 집에서만 판매하는 나고야 정식이다. 일단 파를 돈가스에 가득 올려서 여기 지금 된장 소스가 뿌려져 있다. 맛은 이야, 아니 이런 맛이 있었을 줄이야. 아삭한 파의 식감과 돈가스의 고소함, 그리고 진짜 된장 향이 느껴지는 달짝지근한 소스, 여기에 연겨자랑 마요네즈까지 살짝 올려서 먹으면 찐이다. 아니 이거는 처음 먹는 맛인데 경양식도 아니고 일식도 아니고 진짜 나고야식이다. 특히 돈가스도 바삭하면서 고소한데 부드러운 마요네즈 너무 좋고, 이번에는 아래에 소스가 흠뻑 젖어있는 양배추까지. 와, 기가 막히네. 된장 소스라고 하는데 약간 묽은 돈가스 소스 느낌이다. 된장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강하지 않고 적당히 짠맛이 느껴지는 게 너무 맛있다. 여기에 반찬들 갓절임 좋고, 양배추는 고소한 들깨 드레싱이지. 전체적으로 반찬들도 새콤달콤한 느낌이 너무 좋다. 아래에 초를 피워놔서 계속 끓여가면서 먹는 게 마치 돈가스 나베 느낌도 들고 돈가스 덮밥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더욱 맛있다. 아래 양배추도 맛있고 잔뜩 올라간 파가 핵심인데, 부드러운 마요네즈가 고소함을 더해준다. 여기 양배추가 소스를 모두 흡수하고 있어서 짤 것 같은데 먹어보면 전혀 짠 느낌 없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나고야 정식, 이거 먹으러 나고야 한번 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던, 확실하게 맛있었던 웨스턴돔 맛집 만돈이었다. 다음은 올해로 18년째 영업 중이라는 웨스턴돔의 1세대 인도 요리집 아시아. 2층에 위치해 있는 멀리서도 눈에 훅 들어오는 인테리어의 인도 맛집이다. 입구에 블루 리본 보석 거의 매년 받으시나봐. 여기는 완전 인도 레스토랑 느낌. 테이블 간격도 넓고 쾌적하고 인테리어 죽인다. 인도 식당인데 분위기는 라페 웨스턴돔 중에서 1등이야. 메뉴판 역시나 종류가 많은데 나는 난 하나랑 커리 2개 정도 시켜보자.
코스 요리도 구성이 잘 되어 있다. 반찬은 이렇게 3가지, 내가 주문한 치킨 마크니와 머턴 빈달로가 나왔다. 비주얼 장난 아니다. 이 커리 하나가 1인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커리 2개면 2인분이다. 큼직한 난도 아주 좋고 방금 막 구워서 뜨끈뜨끈한 난 먼저 손으로 잘라서 첫 번째로 치킨 마크니다. 가장 대중적인 닭고기가 들어있는 커리인 거지. 난에다가 이렇게 커리와 같이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서 한 입 먹어보면 우와, 커리 맛이 엄청 진해. 수준급이다. 이거는 완벽한 버터크림 토마토 베이스인데 말 그대로 토마토 농축 소스를 먹는 듯한 진한 커리에다가 생크림이 들어간 듯 달짝지근한 느낌의 크리미한 커리 맛이 너무 맛있다. 농도 자체가 진해서 굉장히 풍미가 좋다. 안에 들어있는 닭고기도 큼직큼직한 거지. 역시나 아래에 초를 피워서 뜨끈함이 계속 유지되는 게 좋다. 여기에 반찬들 전체적으로 새콤달콤한 반찬들이라서 커리랑도 아주 잘 어울린다. 다음은 머턴 빈달로. 이거는 양고기가 들어있고 매운 커리다. 살짝 덜어서 난 위에 올려서 먹어보면 와, 매워. 달짝지근한 매운맛. 양고기는 엄청 큼직하고 고소하다. 이거는 느낌이 닭도리탕. 마치 닭도리탕 국물을 훨씬 걸쭉하게 졸여낸 듯한 느낌. 살짝 은은한 단맛에 꽤나 강렬한 매콤한 맛이 느껴진다. 머턴 빈달로만 먹기에는 꽤나 매울 것 같은데 옆에 치킨 마크니에 부드러운 크리미한 커리랑 같이 먹으면 매운맛도 중화되고 너무 잘 어울린다. 머턴 빈달로는 양고기가 굉장히 큼직했는데 계속 닭볶음탕 생각이 나서 공깃밥도 하나 시켰다. 감자도 큼직하게 들어있는 게 닭볶음탕이야. 역시나 밥이랑 잘 어울린다. 이 집에서 한 명당 커리 하나에다가 난 하나 밥 하나 정도 먹으면 딱 괜찮은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고 확실하게 진한 맛의 커리를 느낄 수 있는 웨스턴동 1세대 맛집 아시아였다. 이번에는 웨스턴동과 라페스타 그 근방에서 맛집을 한번 또 찾아보자. 여기가 일산 호수공원 근방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웨이팅을 자랑하는 집인가? 포폴로 피자. 해 뜰 때 웨이팅을 걸어놓고 해 지고 가서 먹어야 하는 포폴로 피자다. 아침에 온다면 기본으로 약 2-3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 내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테이블 15개로 적당한 크기이고 여기 사장님이 이태리 피자 대회에서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큼직한 트로피가 눈에 띈다. 여기 피자가 약 18개 정도 있는데 가장 평이 좋은 첫 번째 포폴로 클라시카로 주문. 내가 주문한 포폴로 클라시카 피자가 나왔다. 우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 일단 특징은 도톰한 레지아노 치즈가 있고 바질이 통째로 올라가 있고 가지와 토마토, 브라타 치즈가 올라간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피자에 고기나 해산물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일단 피자를 조심히 들어서 먼저 한 입 먹어보면 우와, 일단 빵이 굉장히 촉촉하고 폭신하다. 방금 막 구워낸 듯한 아주 부드럽고 쫄깃한 도우맛 좋고 브라타 치즈와 레지아노 치즈, 부드러운 치즈랑 딱딱한 치즈, 이 2가지 치즈의 조화가 굉장히 좋다. 한 입 먹을수록 맛있네. 내가 먹는 피자 조각에 어떤 재료가 올라가 있냐에 따라 맛이 다른데 그 중에서 가장 별미는 이 브라타 치즈랑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특히 브라타 치즈가 시간이 지나면 녹으면서 조금 녹는데 가지랑 같이 섞여서 흐물거릴 때 이걸 한 입에 먹었을 때가 진정한 찐이다.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사이사이에 도톰한 구워낸 드라이 토마토가 상큼한 맛을 내준다. 단단한 레지아노 치즈가 짠맛을 내주고 빵은 계속 폭신하다. 아마도 이태리 현지에서 피자를 먹으면 이런 맛이 아닐까? 특히 부드러운 브라타 치즈와 폭신하게 구워진 가지의 조화는 다른 어떤 피자집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조화다.
기본적으로 토마토 베이스의 피자라서 호불호는 없을 것 같고 사이드 없이 인당 피자 한 판만 먹어도 괜찮을 듯한 양이고 가꾼 부드러운 도우와 함께 먹는 아주 훌륭한 피자 맛집 포폴로 피자였다. 일산 호수공원 근처에서 다음으로 갈 집은 역시나 호수공원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집 콩애가. 여기는 콩요리 전문점인데 여름 한정 메뉴가 있다. 바로 콩국수. 맛있어 보이는 콩국수 한번 먹어보자. 하절기 특별 메뉴이고 매장에 바로 콩이 쌓여있네. 이것만 봐도 신뢰감이 든다. 매장은 꽤나 넓은 매장이었고 나는 콩국수로 주문. 그 외에는 순두부, 돌솥밥 등등이 있다. 이게 바로 콩애가의 콩국수다. 일단 여기 사장님이 자부심이 굉장하시다. 콩국수가 너무 맛있다고 이거 안 드셔봤으면 꼭 드셔보시라고 콩국물을 손님들 상에 가져다 주신다. 그만큼 아주 기대가 되는 콩국수다. 일단 콩국물 먼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맛은 고소하면서 은은하게 짭조름하고 단맛도 느껴진다. 와, 여기 사장님 자부심 가질만하네. 진짜 크리미한 크림 콩국수야. 좋은 점은 콩국수는 사실 간이 중요한데 정확하게 맛있게 간이 되어 있어서 딱 좋았다. 더 이상 소금이나 설탕 안 넣어도 딱 맛있는 간인 거지. 부드럽고 쫄깃한 메밀면 역시 맛있다. 씹을수록 고소함이 느껴지고 마치 두유를 먹는 듯한 은은한 달콤함도 느껴진다. 여기에 김치! 무김치는 아주 새콤하면서 짭조름하다. 잘 익었는데 담백한 듯한 콩국수랑 같이 먹기 딱 좋은 반찬들인 거지. 배추김치도 짭조름한 스타일. 여름 한정 메뉴로 판매되는 콩국수인데 확실히 퀄리티 있는 진한 콩국물의 콩국수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한 그릇 먹기 좋은 콩애가였다. 다음으로 갈 집은 포폴로 피자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곳 마두역 바로 앞에 위치한 평양냉면 맛집 대동관. 올해로 이 자리에서 약 12년째 영업 중이라는 평양냉면집이다. 사실 호수공원 건너편에 냉면집들이 한 3곳 정도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선택해서 온 곳이 이곳이다. 2층에 위치한 집이고 내부는 꽤나 넓은 스타일이다. 메뉴는 이렇게. 역시 가격은 조금 나가는 편이다. 평양냉면과 만두 반으로 주문. 먼저 만두가 무절임과 양배추 절임이랑 같이 나온다. 잠시 후에 이렇게 평양냉면도 한 그릇이 나왔다. 와, 간만에 먹는 평양냉면인 거지. 국물 맛은 삼삼한 듯 하면서 고소한 육향. 육수 좋다. 먹다 보면 약간 짠맛도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좋은 국물 맛이다. 계란 하나에 수육은 3점 들어있고 면을 풀면 간이 좀 더 슴슴해지는 거지. 면발은 메밀 100%는 아니고 잘 끊어지는 듯 하면서 약간의 쫄깃함도 느껴지는 면발이다. 전체적으로 훌륭한 맛이다. 2가지 종류의 절임 채소도 좋았고 이번에는 만두. 생각보다 만두피가 조금 두꺼운데 간장 찍어서 먹어보면 와, 속이 그냥 가득 차있네. 고기, 숙주, 두부 등등이 들어있는데 역시나 이북 만두인 만큼 슴슴한 스타일. 두부 비중이 조금 높은 것 같다. 간장 찍어서 한 입에 새콤달콤 무절임이면 충분하다. 대동관 이 집은 전체적으로 육향 진한 평양냉면이라 볼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간이 좀 삼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럴 때 면에 식초를 뿌려 먹는 거지. 이게 바로 리얼 평양 스타일. 면발에 식초를 뿌리면 갑자기 또 다른 느낌이 되는 거지. 새콤달콤한 양배추 절임이랑도 역시 잘 어울린다. 수육도 한 점 먹어보면 처음에는 푸석하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수육도 매력있다. 전체적으로 슴슴한 듯한 평양냉면에 육향이 진한 맛이라서 분명 호불호 있는 음식 같지만 정말 평양냉면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 방문하기 좋을 것 같은 일산의 대동관이었다. 이렇게 일산 호수공원 근처에서 맛집 9곳을 다녀왔다.
내가 놓친 라페스타 웨스턴돔 맛집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정말 십수년 만에 온 라페스타였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좋았고,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전통 있는 맛집도 많아서 즐거웠던 일산 호수공원 투어였다.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since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 naive, thinking that you've only felt this way for me.